안녕하세요. 비대면 소통의 집중도를 높이는 정확한 시선의 방향과 눈맞춤 방향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어디 보고 계신가요? 제 눈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 자켓의 단추를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대면에서 만났을 때 서로 의견을 나눌 때, 대화를 할 때, 업무 보고를 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보지 않으면 약간의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시선의 방향이 몸 쪽으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 불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부끄러워하는 또는 피하는 마음이 드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동일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접속해서 만날 때도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눈다, 업무상 내용을 공유한다라고 할 때, 수업을 잘 듣는다, 교육에 집중한다라고 할 때는 말하는 사람의 눈맞춤, 또 듣는 사람의 눈맞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의 눈맞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 컨택이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말로는 시선 맞춤 또는 눈 맞춤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대편과 대화를 할 때 눈을 맞추지 않으면 불쾌하다,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문화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시선을 피한다는 건 일단 거짓말을 한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다, 부정직하다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인데요. 동양에서는 오히려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경솔하다, 도전적이다, 호전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동양과 서양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급적 눈을 적절한 순간에 잘 맞춰서 소통하는 것이 소통의 질을 높이는 개념이라고 많이 확장돼서 알려지고 있죠. 자, 여러분은 대화하실 때 눈을 많이 보십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대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었습니다. 교수님,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요.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면접관 눈을 못 쳐다보겠습니다. 눈과 눈 사이를 보면 안 됩니까? 미간을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눈앞에서 그 학생의 미간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상한 것처럼 보이게 얘기를 계속했어요. 누구씨, 제가 누구씨의 미간만 보면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5초, 10초 후에 바로 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어떤 한 지점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눈동자가 깜빡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눈싸움하지 않죠? 네, 적절한 순간에 내가 언제 몇 초에 한 번씩 눈을 깜빡여야겠다고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 눈을 많이 깜빡이게 될까요? 긴장했을 때, 눈이 건조할 때, 눈부신 조명이 있을 때, 눈에 뭐가 들어갔을 때 눈을 깜빡일 수 있죠. 비대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면에서 미간만 봤을 때 굉장히 어색하고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비대면에서도 어떤 한 부분만 뚫어지게 쳐다본다거나 아예 보지 않는다거나 비슷하게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냐면요. 프레젠테이션 제가 대회를 온라인으로 심사를 했었습니다. 많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표 선수로 출전을 했고 비대면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심사위원들도 화상회의로 심사를 실시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규정에 어긋난 행동으로 발표를 하는 한 참가자를 발견했어요. 어떤 대본을 써서 낭독하지 않습니다라고 사전에 규정을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가 아니라 낭독을 하는 겁니다. 눈맞춤을 하지 않는 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보통은 화면 모니터를 보거나 또는 웹캠을 보거나 하실 텐데요. 그 참가자는 이렇게 숙여서 노트북 앞에 있는 자기가 쓴 원고를 보고 그냥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표자의 눈동자나 눈빛이 아니라 정수리가 보였고요. 정수리가 보이면서 동시에 읽어 내려가면서 감흥이 좀 없었고 발표를 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서 그 대회에서는 좋지 않은 점수로 탈락했던 생각이 납니다. 아마 대면에서 발표했으면 훨씬 더 잘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비대면에서 시선 맞춤 하나로 좋지 않은 점수가 됐던 것 같아요. 발표로 우리가 브리핑하는 소통을 완전히 망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각도의 비밀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드렸고요. 앵글도 중요한데요. 아무리 표준 앵글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 앵글 안에서 가장 돋보여야 하는 건 여러분의 눈맞춤,
눈빛, 시선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본다든지 자료도 공유했는데 채팅창에 올라오는 반응이나 질문이나 리액션까지 보면서 하셔야 한다면 시각적인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겠죠. 화상회의 자체가 약간의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갈 겁니다. 내가 참여한 환경은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참여한 환경은 일일이 하나씩 다 통제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약간의 시각적으로 움직이는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 공유할 때 자료와 함께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내용은 자료 공유가 끝난 이후에 질문을 따로 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이드를 정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료 공유할 때 혼잣말처럼 채팅창에 계속 질문을 하시거나 혼자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채팅 모드를 꺼놓을 수가 없는 화상 도구가 많기 때문에 메신저에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가 몇 개라는 숫자가 계속 아래에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유한 자료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알지 않아도 되는 채팅의 메시지 숫자에 자꾸 간섭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각을 어떻게 움직이겠다. 채팅 메시지를 올려주시더라도 자료 공유가 다 끝난 이후에 내가 채팅창을 그때 보겠다라고 아웃라인을 삼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자료를 공유했을 때 왼쪽 상단, 하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오른쪽 상단, 오른쪽 하단, 정중앙에 있는 세 번째 표를 보시면 또는 공유드린 표의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보지 않으시는 분은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적절한 제시안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죠. 온라인상에서는 시선이 충돌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한 5거리, 6거리 이런 데서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나죠. 시선의 충돌은 소통의 불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선을 맞추거나 또는 시선을 리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영상 녹화된 화면으로 여러분과 눈맞춤하고 있지만 만약에 화상회의에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료는 어떻게 눈 아래로 보죠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처음에 인사, 끝인사 정도는 웹캠 보면서 렌즈 보면서 말씀을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자료 공유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설명 들으시죠? 라고 멘트를 하시고 내 시선도 화면으로, 그 다음에 그분들의 시선도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손 잡고 시선을 글로 데려가는 거예요. 화면을 올렸다, 내렸다, 공유했다, 안 했다, 그 다음에 내 눈동자도 눈맞춤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배려가 좀 부족하거나 너무 앞서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시선 맞춤의 시작입니다. 시선 방향을 잘 이끄는 리더가 되시면 여러분께서 훨씬 더 편안하게 소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집중력을 잘 높이려면 시선 맞춤이 생각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서 집중 안 하는 것보다 잠깐의 순간이라도 화면을 보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확한 안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시선 맞춤에는 배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씀으로 연습하시면서도 중요해요. 나는 좀 잘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웹캠 렌즈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웹캠 렌즈를 보면서 말하려면 여러분이 공유할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내 시선을 많이 뺏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서 읽어내려갈 정도의 많은 방대한 양을 하나의 슬라이드에 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맞춤 하려고 소통을 잘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유해야 되는 자료의 양도 더 깔끔하게 정리하게 되는 습관이 되겠죠. 한 장에 많은 내용을 담아서 그 시선을 많이 뺏기지 마시고요. 오히려 2장, 3장으로 나눠서 빠르게 넘기시는 게 집중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비대면이 아니라 온라인 대면입니다. 눈맞춤 그래서 꼭 해야 합니다. 시선을 맞추기도 하고 시선을 리드하는 방향 지시 언어 아까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고요. 소통하려는 의지와 배려는 눈맞춤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